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관님, 네, 지난 11월 20일 우리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것은 일단 이 한일 관계 파국을 막고 이 한일 간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공간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폐기 결정부터 11월 22일 3개월까지를 보면은 정말로 한미 관계가 엄청나게 손상이 됐고 국론 분열도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외교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이 결정에 관여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용 실장님 판정승이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완승했다고 하고요. 우리 차관님께서는 패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패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말씀 올린 대로 수출 규제가 완전히 철회됐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완전 복원했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관님, 이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패배가 아니다,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저쪽한테 양보한 거, 우리가 저쪽부터 양보를 받아낸 거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대원칙이 뭡니까? 수출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출 규제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원칙을 허물었습니다. 거기서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WTO 제소 중지했습니다.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게 뭡니까? 차관님. 네,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철폐되는 방향으로. 근데 차관님, 우리가 얻어낸 게 뭡니까? 수출 규제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수출 규제라고 표현했습니까? 수출 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쪽의 표현을 빌어서 수출 관리의 국장급 대화를 개시한다. 또 차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간다. 그런데 수출 이 지소미아 이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에 경산성, 우리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습니다만 거기는 경산성이다, 부장급이 나와서 했습니다. 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급 협의를 한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 소위 말해서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해서 제재가 재검토로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게 방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수출 규제를 계속한다, 이거에 방점을 둔 겁니다. 수출 규제를 철폐, 우리가 요구하는 식의 수출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한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다 부장은 계속해서 우리 수출 규제 한다,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하고 상관없다, 이거를 크게 부풀려 얘기했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그 재검토,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탁 흘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완승했다, 판정승, 이런 공방을 벌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한국과 일본의 양국 정부 간의 신뢰가 바닥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협상의 수세에 몰려있는 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일본 정부 호구로 보는 거다. 그래서 저런 식의 사과 공방이 오가는 거다. 그래서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더라도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한 대로 저쪽이 발표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일본 제대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재가 검토하도록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꼭 수출 규제가 풀리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강제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있지 않는 한 수출 규제가 쉽사리 풀릴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현재 1+1+ 알파,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제안하신 그 해법, 그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뭡니까?
저희로서는 사법 판결이 존중되어야 되고 예. 또 피해자들과 당사자들의 그런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 걸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이 어떻게 수렴이 되는지를 저희들은 지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감으로 닦여 이란연맹 간사장은 괜찮다 뭐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일시적인 해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가 없다. 일본 기업 그래 자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그러면 다 내죠. 안 그렇습니까?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 그래 장학기금으로 내겠다. 오케이. 일본 기업 오케이 일단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먼저 내라. 우리는 시차를 두고 그래 3, 4개월 후에 한번 장학금 명목 한번 내보겠다. 해서 또 국민성금 모으고 이게 하나의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가 있을지언정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지금 재판에 걸려있는 세계 재판에서 배상금 규모가 한 30억가량 됩니다. 그거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 재판 또 있고요. 이 강제징용하고 관련된 사람 제가 알기로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 법적인 게 아니라 정책 해결을 우리 청와대나 우리 외교부가 저쪽하고 나서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우리 통일부 장관님, 네. 그 스티브 비건은 딱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이 뭐냐? 완전한 그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비건의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이 뭡니까? 뭐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구상을 듣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 그렇게 관광 재개 조건을 말씀 안 하셨고요. 스티브 비건이. 네. 예. 그리고 그 자꾸 스티브 비건이 동맹의 리뉴얼을 얘기하는데 동맹 리뉴얼이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뭐 저는 북핵 문제의 재개 방안과 남북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동맹의 리뉴얼이라는 게 결국 과거의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비대칭적, 어시메트릭 동맹에서 이제는 좀 대칭적 동맹으로 가자, 시메트리컬한 동맹으로 가서 한국이 동맹에 대해서 더 기여를 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저희 대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